자, 24페이지. 우리 부동산 학개론은 영어가 좀 나와, 영어. 그래서 영어 공부 좀 할 텐데, 맨 밑에 보니까 B가 있어요, B. 이제 빌드라고 하죠, 빌드. 예, 근데 이제 이런 거 모르고 앞 글자만 알면 돼요. 그래서 건설한다, 이제 준공한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B고, 그 다음에 이제 T란 말이 있어요, T. 트랜스퍼 해가지고 양도, 소유권을 넘긴다. 국가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킨다 해서 이제 T 이렇게 이제 불러주고, L이란 게 있어요, L. 리스. 리스란 말 들어봤죠? 빌리는 거. 그래서 이제 임대하는 것을 L이라고 불러주고, 다음 O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O가 하나는 오퍼레이팅 해가지고 운영한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own 해가지고 소유한다 이제 이게 있는데, 요게 이제 시험에 제법 잘 나오거든요. 제법 아주 잘 나오는데, 그래서 이 영어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이게 무슨 방식이냐 이걸 요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자 볼게요. 박스를 이렇게 줍니다. 시험 문제에서 박스를 이렇게 줘가지고, 자 첫 번째, 어떤 교량이라든지 어떤 시설에 대해서 A 건설사가 몇 년에 걸쳐서 준공하였다. 그리고 준공하자마자 준공 후에 바로 소유권을 국가에게 이전 귀속시켰다. 그리고 국가는 이 시설에 대해서 30년 동안 시설 운영권을 A 건설사가 보유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스톱. 자,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논문이 천안 논산 고속도로. 저도 이제 논문을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에서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는데, 요게 이제 여러 개의 그러니까 뭐 대우건설을 비롯한 11개 건설사가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제 나중에 이 용어 한번 배울 텐데, 자, 무슨 시험? 컨소시엄. 대규모 개발 같은 경우는 혼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건설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가 한 80km, 정확하게 79점 몇 킬로가 될 거예요. 고속도로를 80km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대공사죠. 특히 우리나라는 평지가 아니고 터널도 많이 뚫어야 되고 막 교량도 세우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데, 요게 총 공사 기간이 35년이에요. 35년. 근데 이 35년 중에 이거 만드는데 5년 걸렸고, 자, 어떻게 했느냐. 5년에 걸쳐서 이 컨소시엄 법인이 이 시설을 준공했대요. 준공하자마자 소유권을 국가에게 바로 귀속, 이전시켰어요. 그러면 공사비는 얘들이 다 부담을 했는데 만들자마자 소유권을 국가가 가져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30년 동안 이 고속도로 시설 운영권을 컨소시엄 법인에게 이렇게 주겠대요. 그러면 어디? 고속도로를 운영하다 보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일 것 같아요? 그렇지. 일단 톨게이트비, 또 그치. 휴게소 운영권을 주는 거야. 엄청 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방식인지 볼까요? 일단은 앞머리는 전부 다 B야, B. 일단 만들어야지 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준공했죠? 뭐예요? B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게 안 본걸로 해주세요. 큰일 날 뻔했네. 용어는 뭐죠? 이 노란색 밑줄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요겁니다. 다 필요 없어요. 예. 소유권을 T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영권. O. 이건 무슨 방식이 돼요? B2 방식. 그래서 천안 논산 고속도로. 우리 흔히 그 민자 고속도로 많이 있잖아요. 다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BTO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 주고 이와 관련된 기법이 뭐냐? 1번 PTL이다. 2번 BO다.
3번 BT 5다. 몇 번? 3번.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걸 갖다가 바꿔서 내기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30년 동안 시설 운영권을 컨소시엄 법인에게 주고 이 컨소시엄 법인이 투자 비용을 회수한 이후에 소유권을 국가에게 이전시키도록 하겠다. 그럼 뭐가 될 것 같아요? 일단 B. 한 다음에 뭐 했어요? 요거 먼저 했지. 뭐 했죠? O. 그 다음 뭐 했죠? T. 그러면 B, OT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또 해볼게요. 자, A건설사가 군인 아파트를 3년을 걸쳐서 준공한다라고 가정할게요. 군인 아파트들을 요즘 보면 이제 군인 아파트는 아파트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국방색?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 사람이 군인 아파트는 국방색이 아니고 요즘 군인 아파트도 있잖아요. 대우 프로지오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냥 민간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대신에 군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 군인 아파트인가 보다.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냥 일반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이 군인 아파트는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거의 공급, 건설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국방부한테 있어요. 근데 국방부가 만들지 않고 A 건설사한테 만들어 간대요. 준공하러 간대요. A 건설사가 3년을 걸쳐서 만들었대. 만들자마자 소유권을 국방부에 이전, 귀속시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A 건설사는 공사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대요. A 건설사에게 10년간 이 시설의 운영권을 준대. 대신에 이건 껍데기예요. 운영권을 주되 반드시 이 운영권은 국방부에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파트 지으라고 해놓고 공사비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몇 년을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나눠준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맨 첫 문장은 무조건 B야. B 했죠? B 하자마자 뭐 했어요? T 했네? 그 다음 뭐 했어? 이거는 필요 없는 소리야. 껍데기거든. 예, 실질적인 운영권이 없는 거니까. 이거 뭐 있어요? L 했죠? 그럼 무슨 방식? BT, L 방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BT, L 방식이다. 이렇게. 다음. 또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하고 저 베트남하고 이제 발전소 수주 계약을 맺었대요. 그러면 베트남은 아마 이제 발전소를 짓고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나라한테 이제 요청했나 봐. 그래서 둘이 이제 어쨌든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 받기로 하고 어쨌든 만든대. 그래서 발전소를 준공했대. 건설했대. 네. 준공하고 나서 만들었죠. 그다음에 베트남한테 야 만들어서 돈 줘 하고 나가버리면 이 시설물을 베트남이 운영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준공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수자원공사가 이 발전소 시설을 소유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야. 그래 놓고 약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30년간 이 시설에 대해서 운영권을 보유하도록 약정을 맺는 거예요. 왜냐? 이 발전소 시설을 만들었는데 베트남에서는 운영할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수자원공사가 시설 소유권을 가지면서 30년 동안 운영까지 해주는 거야. 대신 돈 받고 해주는 거죠. 예. 대신에 그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베트남 기술자들이 참여해가지고 기술력을 전수 받으면 그때 이제 팔고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뭐 했어요? B 했죠. B. 그다음 뭐 했어요? 소유했죠. O 했죠. 뭐 했어요? O 했죠. 무슨 방식이 된다? B5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만. 그러니까 서비스 문제 나와. 지문으로 한 줄 나오기도 하고요.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거보다는 통상 요즘 추세가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주고 이게 무슨 방식이냐 이거 물어보고 가는 건 물어보는 문제가 일반적이거든요. 서비스 문제. 그래서
맨 B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맨 처음 전부 다 B니까. 뭐 만들어 놓고 뭘 해야지. 예. 다음. T가 뭐다? 소유권을 넘기는 거다. 양도 귀속. 그게 T다. 임대료 받고 빌려주는 게 뭐다? L이다. 운영권을 가지는 게 뭐다? O. 소유권을 가지는 게 뭐다? O. 그래서 예, P, T, L, O 요거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보는 건데 나중에 이거는 서비스 문제가 돼요. 서비스 문제가. 자, 이해됐죠? 그래요. 한글 알려줄 때는 모르더니 영어 나오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네. 예. 잘했어요. 다음. 이제 한 장을 넘겨보니까 이제 감정평가의 분류 이렇게 나왔어요. 어디 칠판 볼게요. 이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행위를 감정평가라고 해요.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게 감정평가인데 이제 잠깐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본다. 근데 크게 이제 부동산은 소유권과 임차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소유권, 임차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 어디? 요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를 가지고 있다가 처분한다면 3억 원이라는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자. 가격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가격을 가액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을 뭐라고도 한다? 가액. 똑같은 말이다. 네. 근데 만약 이 상가를 처분하지 않고 세일 내준다면 월 12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크게 우리 감정평가에서 알아보자 하는 것은 가격이란 것과 임대료, 가격과 임대료 이 두 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바로 감정평가거든요. 감정평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가격은 교환에 따른 대가다. 교환의 대가라고 불러주고 임대료는 용익의 대가다라고 불러주는데요. 자, 먼저 우리 요 용어 볼래요? 이 상가 3억짜리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상가를 A라는 사람한테 파는 거야. 그러면 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거죠. 그에 대한 대가로 나는 그 값을 받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격은 소유권과 돈이 교환, 체인지 되는 대가래요. 그래서 가격은 뭐에 대한 대가다? 교환에 대한 대가다. 그게 바로 가격이고. 다음. 용익이란 말은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사용수익이야. 자, 용익이 뭐의 줄임말이다? 사용수익. 자, 어떤 사람이 내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용료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내 부동산을, 내 상가를 사용 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가로 월세 사용료 이만큼 내라. 그게 바로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교환에 대한 대가인 뭐와 가격과 용익에 대한 대가인 뭐로 임대료로 구성한다라고 그렇게 일단 이야기를 해요. 네.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어디 그 그림을 보니까 첫 번째 필수적 평가란 말을 보이세요? 네, 보이죠? 필수적의 반대는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자, 어디? 임의적 평가라는 거는요. 누가 감정 평가를 해달라고 할 때만 하는 거고 반드시 하는 게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제 토지를 사고 팔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그랬어요. 내 토지 매매가 37억이라고 그랬어요. 이럴 경우에 매수인이 그냥 알아서 하고 37억 주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토지 가격이 한 37억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과 개인 간의 매매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무슨 평가냐면 임의적 평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평가다? 임의적 평가다. 자, 다음. 근데 이제 시험에는 필수적 평가가 중요해요. 자,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도로가 좁단 말이에요. 도로가 좁아. 2차선밖에 안 돼. 근데 차량 통행량은 많아가지고 뭐 차가 너무 막히는 거야. 그러면 도로를 이렇게 확장함에 따라서 갑돌이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는 공익을 위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당한 행위입니다. 대신에 갑돌이는 희생을 당했잖아. 그럼 갑돌이도 뭔가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토지를 보상할 때는 이 토지의 정상적인 값이 얼마인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수용할 때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 보상평가 이런 것은 국가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나요? 반드시 해야 되나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평가라고 한다? 필수적 평가다라고 한다. 필수적 평가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소리 보세요. 자, 시작. 국가는 치사하다. 요즘 분위기에서는 국가 요구에도 괜찮아요. 지금 분위기가 괜찮은 분위기. 옛날엔 잡아갈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줘요. 근데 국가는 뭐 하다고 그랬죠? 치사하다. 그러면 토지를 보상해 주는데 보상 가격이 결정되겠죠. 왜 이제 치사하다고 했으니까 돈을 많이 주려고 한다, 조금 주려고 한다. 그렇지. 돈을 조금 주려고 한다. 국가는 개인한테 돈을 주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받아 챙기기도 해요. 앞에 있는 학생이 자기 땅이 논이었거든. 근데 형질 변경해가지고 택지로 전용한 거야. 땅가 비싸졌잖아. 그죠? 그럼 국가한테 토지를 전용했으니까 개발 부담금 이런 거 내야 돼요. 그래서 국가는 치사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간만 잡으면 나중에 답짓기가 엄청 소리지거든. 근데 그건 안 알려줄 텐데 돈과 관련돼서 국가는 치사하다고 그랬으니까 토지를 수용해서 보상 평가할 때는 돈을 많이 주려고 할까, 조금 주려고 할까? 그렇지, 정말 조금 줘. 개발 부담금 등 받아 먹을 때는 그렇죠. 예, 그래서 국가는 치사하게 돈 줄 때는 조금 주려고 하고 받아 챙길 때는 많이 챙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국가는 어떻다? 치사하다. 그럼 나중에 약간 까탈스러운 게 있는데 하나도 까탈스럽지 않아요. 국가는 치사하구나. 돈 줄 때는 조금 주려고 그거 기준하고 돈 받아 챙겨 먹을 때는 많이 받아 챙겨 먹으려고 저걸 기준한다. 나중에 시험에 중요한 게 있는데 찍는 게 있어. 그래서 그냥 지금은 국가는 돈과 관련돼서는 어떻다? 치사하다. 이렇게만. 치사하니까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 토지를 보상해 줄 때 이런 게 있어요.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 지적 공부상의 토지 면적이, 그러니까 27번지 토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공부상의 면적은. 근데 실제 면적은 90이 될 수도 있을까요? 있어요. 실제 면적은 110이 될 수도 있을까요? 있어요. 자, 그러면 국가는 뭐 하다고 그랬어요? 치사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찍어보는 거야, 이제. 예. 둘이 일치하면 문제가 안 돼. 자, 근데 공부상의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보상가는 뭘 기준할 것 같아? 둘 중에 하나 찍으란 말이야.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은 다 공무원 아니야? 국가에 충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뭘 기준할 것 같아? 둘 중에. 아이씨. 공부상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실제 면적은 90밖에 안 돼. 그러면 뭘 기준할 것 같아? 이렇게 해야지 돈 조금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뭘 기준하겠어? 실제 면적을 기준합니다. 다시. 이거 수박 힘드네. 공부상의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더 크면 뭐에 의할 것 같아요? 공부상의 면적. 이것도 어려운 건데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가 중요한 용어를 했어요. 예. 국가는 돈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행동한다? 치사하게 행동한다. 돈 받아 챙길 때는 많이 받아 챙기려고 하고
돈 줄 때는 조금 주려고 한다. 딱 그 소리만 딱 듣고 넘어가면 돼요. 나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와요. 네. 다음. 어쨌든 이제 그 필수적 평가 이런 거 한번 해봤는데 또 하나 해볼게요. 우리 그 법원에 경매 물건이 나오죠. 그러면 감정가를 평가를 해. 그래서 요것의 감정가가 2억 4천이다 라고 제시를 해줘야지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이 금액을 쓰는데 감정가 2억 4천인데 갑돌이가 2억 2천 쓰면 무효죠? 그죠? 최소한 얼마 이상 써야 돼? 2억 4천 이상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법원에 경매로 나온 물건에 대한 감정가를 평가할 때는 필수적 평가할까요? 임의적 평가할까요? 그때는 아니 법원이 감정가를 평가를 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 필수적 평가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필수적 평가 이렇게. 네. 다음 큰 2번에 보니까 이제 시점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시작.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자 그러면 볼까요? 현재, 과거, 미래. 자, 현재는 11월 1일이라고 가정할게요. 11월 1일이 현재예요. 그러면 1월 1일은 과거입니까? 맞죠? 오늘이 11월 1일이니까. 12월 1일은 미래 맞죠? 그렇죠? 예. 근데 있잖아요. 오늘 현재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 갑돌이는 을돌이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과거 1월 1일 날 을돌이 건물에 을돌이가 아침에 밥 먹고 있는데 자동차 한 대가 아니 갑돌이 건물에 자동차 한 대가 봉 하고 1층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1층 유리창이 다 깨진 거야. 그래서 을돌이가 박았대. 그러면 을돌이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둘이 소송이 붙었어. 어떤 소송이 붙었냐. 을돌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는데 갑돌이가 자기 건물에서 물이 밖으로 도로 밖으로 한 엄동설하는 1월 1일 날 흘러나오게끔 방치해가지고 이 도로 주변이 전부 다 빙판해가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예, 갑돌이 건물 박았다. 그러면서 나도 목도 다쳤고 내 차도 부서졌으니까 을돌이가 갑돌이한테 2천만 원 물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갑돌이는 무슨 말이냐? 네가 내 건물 박았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법원에서 그런 거예요. 야, 이때는 을돌이 차로 갑돌이 건물을 박아가지고 갑돌이한테 피해를 주긴 줬지만 사실은 갑돌이가 이 물을 엄동설안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물 관리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주변 도로를 빙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유도되게끔 했다. 그래서 갑돌이 과실이 크니까 갑돌이 너는 을돌이한테 차량 수리비하고 치료비까지 다 물어줘라 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2천만 원이라는 돈은 11월 1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지불하는 돈입니까? 아니죠. 언제? 과거 1월 1일 날 발생했던 사건을 기준으로 발생한 금액을 오늘 판사가 판결해 준 거죠. 이게 바로 과거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소급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소급. 다음. 현재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는 12월 1일부로 예, 택지 조성 사업에 들어간다고 확정이 돼 있는 토지예요. 그러면 현재 시점은 농지지만 이 농지가 통상 7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 주변은. 근데 얘는 7만 원보다 더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죠. 왜냐하면 요거는 그냥 단지 농지로 보는 게 아니죠. 왜냐? 한 달 후에 이 토지는 반드시 택지로 전용되고 이제 택지 개발 공사가 들어가면 훨씬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농지는 7만 원이지만 이 농지는 57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장래 도래할 미래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 이걸 갖다 뭐라고 불러주냐면 기한부 평가다라고 불러줘요. 기한부 평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시작.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그래서 소급 평가라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소급평가고, 미래에 도래할 장래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기한평가다. 그래서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이렇게 한번 들어봤고요. 또 이제 물어보면 안 배웠다고 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민법 시간에 조건과 기한 아직 안 했겠죠? 조건, 기한. 아직 안 했죠? 예, 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학생 믿어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할 거니까 어차피 우리하고도 중복이 되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조건이란 말이 있고 기한이란 말이 있어요. 조건과 기한은 둘 다 현재 시점이 아니고 둘 다 미래입니다. 미래 된다면 한다면 똑같은 건데요. 그럼 이제 어디 우리가 이제 28회 시험을 보는데 28회 시험이 10월 아마 27일인가 될 것 같아요. 10월 27일 정도. 그러면 현재 시점이 봤을 때 10월 27일은 과거, 현재, 미래죠. 이건 내년이니까 2017년 10월 27일이니까 미래 맞죠? 미래. 근데 첫 번째, 야 28회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사줄게 하고, 두 번째 28회 시험 끝나면 자동차 사줄게. 자, 둘 중에 어떤 게 확실한 약속이죠? 둘 다 자동차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게 확실한 거야? 1번, 2번 중에. 그치? 여기 기한입니다. 기한. 확실한 거야. 왜냐면요. 28회 시험은 2017년 10월 27일이라는 날짜는 반드시 옵니까? 오죠? 그럼 이때 끝나면 무조건 주는 거야. 확실한 거죠? 그래서 장래 확실한 것을 기한이라고 그래. 기한. 다음 두 번째. 1번은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이건 조건이에요. 왜? 시험이 끝나는 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으나 시험에서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래 불확실한 것은 조건이라고 부르죠. 조건. 예. 그래서 장래 확실한 건 뭐고요? 기한. 장래 불확실한 것은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민법 시간 안 배우셨으니까 이제 저한테 배웠으니까 됐네. 또 민법 시간에 또 조건 기한하면 처음 들어왔어요. 그럴지도 모르겠다. 아주 어쨌든 이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다음 이제 그 3번에 보니까 그 현황과 조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예. 현황, 조건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먼저 이제 현황 평가라는 용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현황 평가는 있는 현황, 있는 그대로 놓고 평가하는 것을 현황 평가다 그렇게 불러줘요. 있는 현황, 있는 그대로 놓고 평가하는 게 현황 평가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도로가 있는데 도로 옆에 A란 필지가 있다. 네. 그러면 A 필지는 지금 도로하고 인접해 있지 못하죠. 이런 토지를 맹지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맹지. 그러면 맹지는 지금 건축허가가 나야 안 나요? 안 나. 그러면 A 토지는 도로하고 인접해 있지 못하니까 건축도 안 되고 가격도 싼 별로 의미 없는 토지다. 이게 현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도로가 뚫린다면 A 토지는 금싸라기 토지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도로가 뚫렸어, 안 뚫렸어? 뚫린다면, 자, 볼래요? 현황평가는 맹지는 현재 맹지다 끝. 이게 현황평가예요. 있는 현황, 있는 그대로 놓고 평가하는 게 바로 현황평가. 근데 도로가 뚫린다면 지금 도로가 안 뚫렸잖아요. 예, 그것은 조건평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현재 있는 현황 그대로 놓고 평가하면 현황평가. 장래 도래할 어떤 미래의 특정 시점에 어떤 이런 게 갖춰진다면, 이렇게 된다면 하는 게 조건평가다라고 이제 한번 들어봤고, 근데 우리 프린트물에 보니까 독립평가란 말이 하나 있을 거예요. 보시죠? 그게 이제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디 볼게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토지 위에 건물이. 근데 이 토지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지란 토지라는 용어가 있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건부지라는 용어로 나온 게 있어요. 나지 건부지. 그러면 나지는 벗을 나자 쓰니까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게 나지고, 건부지는 건물이 붙어 있는 토지니까 요게 바로 건부지예요. 건물이 붙어 있는 토지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요 노란색으로 체크한 게 바로 어떤 토지가 된다? 요 토지가 건부지라는 용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건물을 철거를 했다가 아니고 한다면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철거한다면 건물이 사라지고 뭐만 남겠어요? 토지만 남겠죠? 그러면 아까 이 토지의 이름이 뭐였죠? 건부지인데 이제 건물이 사라진다면 독립된 나지란 토지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걸 갖다 뭐라 불러주냐면 독립평가라고 불러줍니다. 어디? 독립은 속박되지 않고 자유로운 거죠. 그렇죠? 건부지는 있잖아요. 건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야. 건물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고 건물이 속박당하고 있는 토지예요. 건부지는. 근데 만약에 건물이 사라지고 맨 땅만 남은다면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유를 얻었나요? 자유? 그렇죠? 그래서 이를 독립평가로 하는데, 자, 지금 건부지인데 건물의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독립된 나지 상정하에 평가했죠. 그게 바로 독립평가인데 결국 그러면 독립평가도 건물의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독립된 나지가 된다면이죠. 그러면 결국은 조건을 걸었으니까 무슨 평가의 일종이 되겠어요? 조건 평가의 일종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자, 건부지인데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독립된 나지 상정하에서 평가하는 것은 무슨 평가다? 독립평가다. 그 용어 이제 한번 들어봤어요. 독립은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토지가 독립한 거예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네. 다음. 독립평가 이제 이런 소리를 들어봤는데, 자, 우리 어떤 경우에 이제 이걸 쓰는지 잠깐 볼게요. 이 동네에 A란 토지, B란 토지, C, D 여러 토지가 있어요. 이런 토지 가격을 알아봐야 돼. 그러면 토지 가격을 알아볼 때는 표준지라는 토지가 있어요. 동네마다. 표준지. 혹시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건데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용어 살짝 들어본 적 있죠? 예. 그러면 이 개별적인 토지 가격을 알아보려면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비교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준지가 100원인데 이 표준지하고 비교해서 D 토지 가격이 70원이다. 그러면 이 가격을 개별 공시지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 불러준다? 개별 공시지가. 어디? 표준지하고 비교해서 A 토지 가격이 90원이 됐어. 그럼 A 토지 가격은 뭐라 불러줄까요? 오케이. 자, 여러분 있잖아요. 표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전부 다 이름이 뭐냐면 개별 공시지가예요. 그러면 이런 개별적인 토지 가격을 알아보려면 당연히 무슨 가격이 나와야 돼? 표준지 가격이 나와야 되죠. 그럼 우리 표준지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땅 가격을 알아보고자 하는 건데 지가 땅이에요. 지는 땅이죠. 근데 가격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표준이 되는 땅이래. 기준이 되는 땅이래요. 기준이 되는 땅. 기준. 그게 바로 표준지가 되는데 그러면 어디? 표준지는 기준이 되는 땅이에요? 건물이에요? 응? 땅이죠.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도심지 내에서는 대부분 다 건물이 다 있죠. 그러면 도심지 내에도 표준지가 있을까요? 다 있어요. 곳곳마다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표준지 위에 건물이 붙어 있는 게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표준지는 기준이 되는 땅인데 건물이 붙어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도심지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표준지는 기준이 되는 땅, 토지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토지 위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토지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 때문에 토지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죠. 다시. 이게 표준지인데 표준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표준지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이 건물 덕택에 오히려 표준지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표준지는 기준이 되는 땅이기 때문에 토지 외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기준이 흔들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거들랑 이 건물을 철거된다면 독립된 나지 상정하에 땅만 남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알아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평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까지 연결해가지고 이제 할 거니까 지금은 독립은 땅이 건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땅이 건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건물이 뭐 돼야 된다? 철거된다면. 그래서 건물의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독립된 나지 상정하에서 평가하는 거, 그것의 이름이 뭐다? 독립평가다. 그렇게만 살짝 들어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네. 자, 이제 또 하나 넘겼어. 오늘 마지막. 이거 하고 가는 거예요. 큰 4번 보니까 뭐라 나왔어요? 4번. 부분평가 5번. 일괄평가 6번. 구분평가. 자, 이 잠깐 주목. 원래 감정평가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란 물건과 세모란 물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하고 세모는 물건이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물건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다시 네모란 하나의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네모란 하나의 물건은 물건이 하나니까 하나를 하나로 통째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4번에 보니까 부분평가 나왔습니까? 나머지도 물론 시험에 잘 나오지만 4번이 그나마 좀 더 잘 나옵니다. 4번이 그나마. 이제 4번을 보니까요. 한 필지가 있네. 그걸 한번 보자. 선 보니까 한 필지가 있는데 뭐 산 20-1번지 300제곱미터 한 필지가 있네요. 근데 한 필지인데 이 한 필지의 일부분이 수용이 될 수도 있을까요? 있어요.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 필지 전체가 아니고 한 필지의 일부분만 수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수용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토지를 뺏는 거 아니에요. 강제성을 띠고. 그럼 대신에 공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상평가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한 필지의 일부분만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한 필지 일부분을 수용했는데 한 필지 전체의 가격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그 일부분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자, 원래 감정평가에서는 하나의 물건의 일부를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수한 목적이나 또는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한 개의 물건의 그 일부분만을 평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평가다? 부분평가다라고 얘기해. 부분평가. 부분평가. 네. 다음 5번에 5번 보니까 일괄평가 나왔군요. 일괄평가. 일괄평가라는 용어를 보면 뭔가 이제 싸그리 하나를 묶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싸그리 하나를 묶어서 뭐 일괄해서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일괄평가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자, 2개 이상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싸그리 하나처럼 평가할 수 있다. 이건데 크게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살림이라는 용어하고 이제 그 어떤 주물과 종물, 뭐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먼저 이제 봅시다. 살림 임야. 예. 그러면 임야는 이제 그 산지라고 그래. 땅을 산지라고 하고 임야에는 우리 흔히 말하는 임야는 산지 위에 나무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 소나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림은 산지하고 나무하고 이렇게 결합됐대요. 산지하고 나무하고 결합됐대. 맞죠? 산에 가보면 땅도 있고 나무도 있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근데 감정평가 원칙은 나무하고 땅바닥은 서로 똑같은 물건, 다른 물건이죠. 그러면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산림은 인목과 산지를, 산지와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있잖아요, 이번에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요 임야를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만제곱미터거든요. 만제곱미터인데 매매 가격 1억 원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말이죠. 매매 가격 1억 원이라고만 나왔지. 땅바닥 만제곱미터 위에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1,500그루가 있고 소나무가 5,000그루가 있었는데 여기다 별도로 그냥 어떻게 했냐면요. 산 27-2 임야 만제곱미터 매매가 1억 원이라고만 썼지 그 위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소나무 표시 안 했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냥 산 27-2번지 임야 매매계약서 안에 있는 이 1억 원 있죠. 이 1억 원에는 땅바닥 가격만 있나요? 아니죠. 땅바닥과 함께 땅바닥 위에 있는 나무 가격도 이 안에 다 포함된 거야. 이렇듯이 원래는 땅바닥하고 나무는 서로 다른 물건이지만 이런 경우는 땅바닥하고 나무를 마치 하나처럼 놓고 거래가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일체로 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체로 한 가격이 나타날 경우에는 산림은 산지와 인목을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바로 일괄평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주물과 종물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 요거 잠깐 볼까요? 자물통이 있어, 자물통. 자물통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럼 분명히 이름이 달라요. 자물통, 열쇠 다르죠? 생긴 것도 달라요. 하는 역할도 다르거든요. 분명히 다른 물건이에요. 근데 천물점 가가지고 아저씨 열쇠 주세요. 그럼 열쇠만 주나요? 이것도 같이 있어요. 아저씨 그럼 자물통 주세요. 그러면 이것만 주나? 이것도 같이 있어. 이렇듯이 서로 다른 물건인데 열쇠가 없고 이것만 있으면 얘가 없고 이것만 있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물건이지만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마치 하나처럼 싸그리 마치 하나처럼 뭐해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걸 갖다가 일괄평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다음 이제 구분평가 나왔네요. 6번. 자, 무슨 평가? 구분평가. 구분이라는 것은 구분해라가 구분이야. 부분을 평가해라가 부분평가고 일괄해서 평가가 일괄이에요. 그러면 결국 있잖아요. 결국 이 용어 평가를 통해서 물건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구분해서 물건의 가격을 알아보래요. 구분해서. 볼게요. 도로변에 한 필지가 있어, 한 필지가. 27-2번지 지목대인 토지가 하나 있다고 그럴게요. 그럼 그냥 27번지로 할게요. 27번지. 그럼 얘는 몇 필지가 있어요? 몇 필지? 한 필지죠. 27번지니까. 근데 한 필지의 토지에 도로하고 붙어 있는 도로 전면부에는 건물을 지어서 택지로 이용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이 한 필지 후면부는 텃밭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될 수도 있을까요? 제가 물어봤어. 야, 너 지목이 된데 이 자식아 왜 텃밭으로 이용해 했더니 소유자가 그런 거야. 아니 나도 건물 좀 지으려고 했는데 이 땅은 자꾸 밑에서 이렇게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나가지고 토지가 너무 물러가지고 건축 자체가 불가능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고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있잖아요. 분명히 필지는 하나예요. 하나. 필지는 하나지만 도로 전면부 토지용과 후면부 토지용이 서로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도로 전면부의 토지 가격과 후면부의 토지 가격이 서로 다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한 필지의 토지라 하더라도 원래 한 필지는 하나를 전체로 평가를 해야 되지만 한 필지의 토지라 하더라도 가치가 다른 부분에 따라서 용도가 서로 다른 부분에 따라서 가치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한 필지라도 이를 뭐해서 구분해서 평가해라. 그게 바로
구분평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시 한 필지 내에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가치가 똑같은데 토지를 수용한다든지 하면 보상평가가 이루어져야 돼. 그럴 경우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그 일부분을 평가하는 게 무슨 평가? 일부분을 평가하는 것은 분평가인데 한 필지 내에서 도로 전면부 토지용과 후면부 토지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서 따로따로 평가하는 것은 구분평가다라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평가, 구분평가, 일괄평가 요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오늘도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만 수업을 나갈 겁니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프린트물 한 2페이지 정도 더 이렇게 주고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요걸 갖고 할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은 있잖아요. 입문서 안 쓰려고 우리 얇은 책 있죠. 어차피 왜냐면 필요 없는 책이에요. 12월 달은 학계론 기본서 이게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이 기본서 가지고 수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굳이 묵혀놓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예 12월 달은 우리 기본서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을 쭉 한번 이렇게 미리 1월 달 수업을 대비해서 미리 한번 보는 식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 한번 이거 더 갖고 와야 돼요. 딱 한 번만 더. 그래요. 자, 밖에 날씨가 눈이 올 것 같은 그런 날씨예요. 밖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하고 얘기하고는 완전히 온도 차이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아침마다 엄청 고민하거든요. 우리 집에서 나올 때는 날씨가 좀 푸근한데 여기 오면 춥잖아요. 그래서 패딩을 입고 올까 말까 막 고민했는데 오늘은 그냥 안 입었는데 후회 막급이야. 밖에 날씨 보니까 눈도 올 것 같고 오늘은 아마 눈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좋은 날이길 바라야 되겠네. 자, 그럼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